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좀 둘러다 보니까 이 보험 설계사 분들에 대한 콘텐츠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뭐 재무 설계 X 이렇게 욕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실제로 보험사에 시험 보고 교육받고 입사까지 했던 제 실제 경험을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좀 공유하고자 하니까요, 만약에 이쪽 업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면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23쯤 됐던 것 같아요. 한 10년이 좀 지난 얘기인데, 대학을 다닐 형편이 못 돼서 20살 때부터 일을 이제 계속 해왔어요. 당시에는 제가 이제 IS라고 인바운드 세일즈를 줄여서 IS라고 합니다. 그 일을 그만뒀을 때가 이제 23살 때거든요. 홈쇼핑에서 보험 광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홈쇼핑 광고 보고 전화가 들어오면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이 이제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홈쇼핑 CS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전화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이제 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들어오면은 받아가지고 응대해서 계약을 이끌어내는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랬죠. 제가 이제 당시에 뭐 핸드폰도 팔아봤고, 자동차 영업도 해봤고, 카드 영업도 해봤고요. 그리고 학원 영업도 해봤고, 전자제품 판매도 해봤고.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순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그냥 좀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저런 일을 당시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전화 들어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 전화로 그냥 계약 다는 일인데 이게 뭐 어려워? 이러고 들어갔다가 이제 된통 고생하고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기본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준 거예요. 거기다가 전체 매출액 대비 퍼센테이지로 이제 인센티브까지 좀 별도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230에서 250만 원 정도 평균 급여가 뭐 그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주 5일이긴 했는데 이게 그냥 주 5일을 가장한 주 6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주 5일 동안 매출을 못하면 토요일에 나와서 매출을 맞춰야 되는 구조였어요. 그때 이제 전화 들어오는 거 받는 게 아니라 토요일은 전화를 걸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최종학력도 고졸에다가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취업을 한 거니까 당시에 나이나 상황을 생각하면은 사실 되게 많이 번 거였죠. 제 또래 중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버는 친구가. 근데 거기를 왜 그 좋은 데를 왜 퇴사했는지는 제가 뭐 요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서 관련된 실제 경험담 공유를 또 할 건데 그때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근데 뭐 이것 말고도 제가 텔레마케팅은 정말 숱하게 어렸을 때 해봐가지고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적인 거 빼고는 다 해봤기 때문에 뭐 여기도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관련 영상을 찍게 되면 기대하고 보셔도 좋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요. 자, 여튼 당시에 그 인바운드 세일즈 할 때 같이 입사를 했던 그 동기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입사 동기가 한 15명, 16명 정도 됐는데 이 누나가 저하고 나이 차이 또한 거의 뭐 10살 차이 났고요. 입사 동기에다가 교육받을 때 옆자리였고, 팀도 같은 팀에 배정받았고, 제 바로 맞은편 자리에까지 앉은 거예요, 실무에 들어갔는데. 근데 이분이, 이 누나가 사람이 엄청 부침성이 좋아요. 되게 긍정적이고, 이게 여담이긴 한데요, 이 전화 영업 조직은 업무 특성상 이게 계속 좀 사람 응대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이 스트레스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끈끈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자연스럽게 사람들끼리 더 친해지고, 특히 이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는 진짜 막 백년지기 친구처럼 정말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누나랑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나가서 이제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누나 남자친구하고도 같이 이제 나중에는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인연의 시작은 사실 이것 때문에 인연의 시작이 된 거예요. 당시 그 누나 남자친구가 보험사의 부지점장으로 있었어요. 부지점장을 보통은 이제 SM이라고 합니다. SM.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랬어요. 세일즈 매니저를 줄여서 SM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20대 초반에 이 사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디 뭐 뒤에 장 같은 거 달고 있으면요, 그거 되게 대단해 보여요. 거기다가 막 항상 말끔하게 정장 차림으로 다니죠. 밖에서 저랑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노가리 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하는 거 같은 거예요. 이제 되게 멋있어 보이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또 이 형님이 또 이게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사람도 또 엄청 좋아요, 이 누나처럼. 이 형님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제일 잘하는 게 이제 사람 얘기를 엄청 잘 듣습니다, 이 형님이. 그러니까 뭐 당연히 원래 알던 누나보다 이 형하고 더 친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바운드 세일즈 하는 데서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뭐 퇴사가 무섭지는 않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때는 또 이제 돈만 보고 이제 왔다 갔다 할 때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돈이 안 벌린다거나, 또 꼴에 또 비전도 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로다 싶어가지고 때려치게 되면은 그냥 뭐 딱히 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제가 아까 250 정도를 벌었다 했잖아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닌데 그 정도 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스펙에, 제 경력에 막 이런 걸 포함
어마어마하니까 준다고 해서 면접 가보면은 이게 퇴폐업소거나 기본급이 막 아예 없거나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죠. 뭐 그런 데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잡코리아를 막 이렇게 뒤지다가 카페 매니저인데 월급이 300이더라고요. 주소가 또 홍대 입구역 앞이에요. 2호선. 와, 그래갖고 이거 엄청나게 바쁜 카페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지원을 했어요. 당연히 제가 무슨 커피숍에서 경력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늘 때 그냥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넣었어요, 애초에.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력서 넣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전화로 이제 커피 뭐 이런 거 안 해봤다 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장님이 뭐 다 있대요. 원두랑 뭐 커피 같은 거 다 있으니까 그냥 뭐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어만 줘서 주면 된대요. 이상하죠? 지금 생각하면은 분명히 이상하게 들리는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는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절박하고 궁하면은 딱 이 눈앞에 있는 거밖에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가 딱 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진짜 뭐 별 의심 안 하고 그냥 뭐 좀 후한 사장님이신가 보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면접을 갔어요. 그래서 출구 번호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기억나는 게 그 무슨 연탄집인가? 개미집? 뭐 아무튼 무슨 집, 그러니까 고깃집이 있었어요. 진짜 개미집은 아니고 아무튼 뭐 그런 이름을 가진 고깃집을 지나서 한 300m 정도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길이 터져 있고 제가 가는 길이 있고 삼거리 같은데 딱 이 모퉁이에 정말 뭐 다 쓰러져가는 공장 건물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무슨 6.25 전쟁 때 이 건물 하나만 복구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카페가 왜 저기 있을까? 그리고 왜 저기가 카페일까? 그러다가 이제 뭐 혹시 이게 테마 카페인가 보다. 진짜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뭐 들어가나 가보자.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진짜 막 테마 카페일 수도 있고 뭐 숨겨진 그 명소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라는 대로 갔죠. 근데 이제 올라가서 들어가려 하는데 여기 아저씨가 철문을 이렇게 덜컥 열더니 철창을 이렇게 치우시더라고요. 카페에서. 이상하다 하다가 이제 안에를 이렇게 기웃거리니까 안에도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게 인도풍으로 되게 잘 돼 있어요. 밑에 이제 막 양탄자 같은 것도 깔려 있고 정말 깔끔했습니다. 그 냄새도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고 약간 이상한 거는 뭐 대낮에 이렇게 붉은 조명을 켜놨을까 그냥 이 정도 생각. 그래서 저 이렇게 문 열어주셨던 분이 예약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예약했다고. 예약했죠. 면접 예약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라길래 거기 이제 커튼이 있길래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그 저랑 통화했던 똑같은 목소리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첫 마디가 너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카페 일은 해봤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안 해봤다 그랬죠. 경력자 뽑으면 그냥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좀 기분도 나쁘고 좀 이상하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원래 대충 앉아있다 그냥 가야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갑자기 막 이렇게 태세 전환을 막 하면서 갑자기 이 카페의 비전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 비전도 좀 이상해요. 자꾸 무슨 숙식 얘기를 하고 뭐 아가씨 얘기를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게요. 1년 지나면은 월급을 100만 원씩 올려준대요. 연봉이 아니라 월급을 100만 원씩 올려준대요. 그래서 한참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이상한 거 다 감지를 했어요. 아저씨가 이제 얘기하다가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갔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살짝 커튼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젊은 여자들이 지나다니는데 옷을 막 죄다 좀 야한 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눈치를 챘죠. 그때는 그 카페가 아니었구나. 뭐가 어쨌든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바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뭐 순진했기도 했고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낚인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 일을 겪고 난 뒤로부터 이제 제가 좀 작은 슬럼프에 빠지게 됐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일단 뭐 의심부터 좀 들고 잡코리아 같은 데 이제 보더라도 막막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때 당시 생각이 젊죠, 말도 좀 잘하죠, 또 운동도 좀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뚱뚱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체력도 좋았죠. 솔직히 뭐 이렇게 스펙 빼고는 어딜 가더라도 좀 이렇게 의기양양했거든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게 좀 약간 인재를 알아보는 데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해도 참 하룻강아지 같습니다. 여튼 그런 와중에 아까 그 한참 설명했던 그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일 겪고 나서. 원래는 이 형님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막 이렇게 되게 가볍진 않아요. 이게 항상 농담도 잘 주고받고 막 그런 형이었는데 가볍진 않아도 아니 그날따라 전화로 좀 되게 진지한 목소리로 할 말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 일인가 싶어서 만났죠. 막상 뭐 할 것도 없었고 제 입장에서도 저희 집 쪽으로 온대요. 이 형이 저기 삼성동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도착하니까 이 형님 벌써 와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지하철역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 형이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펼치고 분명히 저하고 눈을 마주쳤는데 슬쩍 못 본 척하던 계속 노트북을 하더라고요. 저 형이 왜 저럴까? 그러니까 평소에 만나면은 이렇게 보자마자 이런 형이에요.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야 너 뭐 잘 지냈냐? 막 이런 스타일의 형인데 그날따라 제가 못 본 척 하길래 제가 형님 막 이러면서 인사를 하니까 왔어? 이러면서 좀 약간 재수없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여기 배지도 이렇게 원래 안 달고 다녔었는데 저 만날 때는 배지도 하나 달고 오고 넥타이도 되게 어둡고 약간 점잖은 그런 약간 비싸 보이는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상해서 형님 근데 이렇게 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앉으니까 그랬더니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너한테 좀 고민 상담 좀 하러 왔어. 너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뭐 조언을 좀 구하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조언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카페 매니저 300 준다고 지금 미쳐가지고 막 무슨 카페인지 구분도 못하고 막 그런 어린 백수한테, 아니 외국계 기업의 그 부지점장,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높게 봤던 그 사람이 무슨 조언을 구한다고 저한테 왔을까요? 근데 이 형이 하는 얘기를 이제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래서 나한테 왔구나, 뭔가 이게 되게 돕고 싶은 생각이 든다, 뭐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각이 저녁 11시 55분에 보이질라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급적 저기 1시 전까지는 제가 집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물론 뭐 의도를 약간 뭐 하고는 있지만 근데 진짜로 뭐 사정 때문에 오늘 그래서 촬영을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또 빨리 찍어서 다음 내용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이 보험사와 관련된 썰에 대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선생이었습니다.